할 수 있겠소. 안중근. 영화 하얼빈과 영웅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조선 청년이 제국주의의 상징을 쓰러뜨리자 식민 지배를 받던 조선과 청나라의 민족의식이 고취가 됩니다. 중국의 순원은 안중근의 공훈은 사만을 덮고 그의 이름은 만국에 떨쳤다고 추모를 합니다. 이토를 처단하려 했던 독립지사는 안희사뿐만이 아닙니다. 안희사보다 9개월 앞서서 24 청년 이재명이 이토 암살을 시도합니다. 이재명은 안중근이 이토를 처단하자 목표를 바꿔서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안중근과 이재명을 모두 변호했던 변호사가 바로 안병창 선생입니다. 안병창 가문은 모두 독립지사입니다. 그의 둘째 동생은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서 불구의 몸이 됩니다. 셋째 동생은 광복군에서 활약합니다. 안병창 역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지부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당합니다. 지부는 도끼를 옆에 두고 죽을 각오로 상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안병창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자 또 우병을 일으켰다가 9개월간 감옥에 붙잡힙니다. 어렵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안병찬은 안중근을 변호하기 위해서 위순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일제는 조선 변호사는 만주에서 변호할 수 없다면서 그의 선임계 제출을 거부합니다. 대한매일신보에는 안병찬이 붕괴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뜨거운 피 한 사발을 흘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안병찬은 안중근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한편 일본인 관선 변호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일제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1910년 2월 7일 첫 재판을 시작해서 일주일 만인 2월 14일 모든 공판이 끝나버리고 안희사에게는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공판은 불과 6차례 진행되는데 그쳤습니다. 안중근을 도운 우덕순과 조도선, 유동화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죽음을 앞둔 안희사는 1910년 2월 2천만 형제자매가 분발해서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자유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어서도 여한이 없다는 유언을 안병찬 변호사에게 남깁니다. 안병찬은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의사도 변론합니다. 이재명은 미국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갔다가 을사늑약 체결 소식에 붕괴해서 귀국합니다. 1909년 1월에는 순종 황제와 함께 평양을 방문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려 하다가 순종이 다칠 수 있다는 도산 안창호의 말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합니다. 만약 이재명이 안중근에 앞서서 이토를 처단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토 암살 기회를 놓친 이재명은 1909년 12월 22일 명동성당 근처에서 이완용을 3번 칼로 찌릅니다. 대수술을 받고 살아난 이완용은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에 서명을 합니다. 안병찬은 이재명 재판에서 이완용은 500년 된 종묘사직을 무너뜨리고 2천만 조선 백성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재명은 나라를 건지기 위해 살신성인했다고 반론을 펼칩니다. 안병찬의 변론문은 모든 독립운동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명문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사 역시 교수형을 선고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일제의 감시를 받던 안병창은 신민의 105인 사건으로 체포돼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하자 만주로 떠나서 무장 독립투쟁에 헌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대한청년독립단을 조직하는 한편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해서 대한광복군을 창설하는 데 산파 역할을 합니다. 안병찬 선생은 192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자금을 받고 만주로 돌아오는 길에 마적단의 습격을 받고 미스터 선샤인의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합니다. 안병찬 선생처럼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 애산 이인 선생, 긍인 허헌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세 사람은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김상옥 의사, 독립운동의 대부 안창호 선생, 그리고 조선어학계 사건을 각각 또는 합동으로 변론합니다. 김병로 선생은 해방전국에서 친일파 처단에 앞장서다가 이승만 정권과 9년 이상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건국 초기 재헌의회는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고 김병로를 특별재판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국내 지지 기반 학대를 위해서 일제에 부역했던 경찰, 군인, 관료, 친일 자본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일제경찰 노독수를 감싸기도 합니다. 이승만은 노독술이 체포되자 지나간 범죄를 들추어 함부로 잡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합니다. 이승만 정부 경찰은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결국 친일파 청사는 지금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승만은 또 1948년 제주 4.3과 여수 반란 사건이 발생하자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반대파를 잡아들입니다. 이때 박정희도 남로당원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체포됐다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훗날 김병로 선생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에게 우국 충정으로 혁명을 했다면 이제 군인으로 돌아가라고 덕담 겸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7년 발간된 책 변호사들은 일제강점기 안병찬, 김병로 선생부터 군사정권 시절 이병림, 이돈명, 이태영, 황인철, 조영래, 노무현, 한승원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변호사 11명의 삶을 추적합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세계에 자랑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반면 요즘 법조인들이 과거보다 더 존경받느냐 하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검찰, 악마의 변호사라 같은 비판까지 많이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요즘 헌법을 다시 읽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독립된 국가의 헌법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투쟁의 역사를 변호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상자 피치였습니다.